자, 2023년 실시되는 용접 기능사가 변경됐지요. 용접 기능사, 가스통신 아크 용접 기능사,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로 분류가 됐는데, 자, 가스통신 아크 용접 기능사에 대한 실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이요. 특수용접 기능사에서 특수용접 기능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가스통신 아크 용접하고 CO2 가스 아크 용접 두 가지를 같이 시험을 봤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분류가 됐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됐고요.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격 종목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우리가 용접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자,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요구사항. 자, 지급된 재료와 별첨 도면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과제명과 같이 용접하시오. 자, 수험자가 작품을 제출한 채점을 위한 그라인더 가공은 시험위원회 지시를 받아 관리원이 하도록 합니다. 자, 전에는 수험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험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출을 하면 외관에서 통과되면은 그냥 퇴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외관 작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오작 처리를 하게 되면 날인을 받을 겁니다. 날인을 하시고 오시면 돼요. 자, 용접 자세는요. 용접 자세는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위 보기 자세. 자, 아래 보기 자세는 F라고 주어질 겁니다. 자, 수평 자세는 H. 자, 수직 자세는 V. 자, 위 보기 자세는 오버헤드. 자, 플레이트 포지션, 호리젠탈 포지션, 버티컬 포지션, 오버헤드 포지션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 보기 자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도면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위 보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온둘레 필렛 용접에서는, 자, 필렛 용접이 있죠? 필렛 용접에서는, 온둘레 필렛 용접. 자, 온둘레 필렛 용접에서는, 자, 용접선은 도면의 자세대로 용접할 수 있도록 모재를 고정한 후 비드폭과 높이가 2.5에서 5mm 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접을 하고, 가용접은 4곳 이하. 가용접은 4곳 이하. 자, 이게 뭐냐면요. 필렛 용접이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진 여기에다가 용접을 할 건데 온둘레 용접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파이프를 온둘레 용접을 하게끔 과제가 주어집니다. 얘하고의 중간에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가접을 4군데 이하라고 했으니까 3개 정도 하시면 좋죠. 이게 89.1 1파이짜리 89.1파이짜리 파이프를 가지고 외관을 용접을 하는 거니까, 자, 시험편 용접의 가용접은 2곳 이하. 그러니까 맞대기 할 때는 2곳 이하. 그리고 가용접의 길이는 10mm 이내로 하여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파이프 온둘레 필렛 용접은 감독위원에게 가접 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치수가 중간에 딱 맞게끔 가접이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가접을 했다면 안 되겠죠. 주어진 도면 내에 센터를 잡아서 가접을 해서 감독관한테 보여주고 용접을 할 겁니다. 자, 용접 작업은요. 자, 작품을 제출한 후에는 재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서 작업합니다. 자, 2번 모든 용접에서 엔드탭 사용은 금한다. 나와 있습니다. 엔드탭은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맞대기 용접 작업은 150mm를 모두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용접 시 규정된 이면 보호판이나 세라믹 패킹지를 사용하여 작업이 가능하며, 자, 가능합니다. 자, 보호판, 그리고 세라믹 패킹지 가능하고요. 용접 모재와 이면 보호판 사이에 모재 이면 후기가스, 이물질 등을 투입하지 않고 작업합니다.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단 앞면, 옆면에는 음박 테이프, 음박이나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스에 서스를 맞대기 할 때 백판을 대요. 서스,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을 맞대기 용접할 때는 백판을 두고 앞에는 음박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를 가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음박 테이프가 좋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종이 테이프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취향에 따라 아니면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용접 시 모재를 돌려가며 용접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수직 첫 번째 패스는 하진으로 하고 돌려서 두 번째 패스는 상진으로 한다. 안 돼요. 모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용접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백은 이렇게 용접했어요. 그건 투페이스도 이렇게 용접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패스도 상진으로 했으면 투페이스도 상진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스 유량, 용접 전류, 전압 등 용접 작업에 필요한 모든 조정사항은 수험자가, 전류 전압값 누가 맞춰요? 수험자가 맞추는 거죠. 용접기 기능도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에요. 1번,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한 시설만을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2번, 용접을 시작하기 전 V염 가공을 위한 줄 가공이나 그라인더 가공은 허용합니다. 가능하죠? 가공. 언제요? 시작하기 전에는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라인더나 줄 가공이 가능해요. 자, 그라인더 가져가시면 편하죠. 자, 세 번째, 수험자가 용접 토치, 부속품의 경우 원할 경우 지참 공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텅스텐 전극봉 세라믹 노즐에 한하여 수험자가 직접 교환하여 용접 작업을 할 수 있고, 용접 작업이 완료된 후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며 교환 및 복구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자, 텅스텐. 보통 우리가 2.4 파일을 쓰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3.2 파일짜리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세라믹 노즐도 있을 거고요. 콜릿도 있을 거고요. 콜릿 척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져가서 교환을 했으면 다시 나올 때는 그대로 원상복귀 해두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다. 3.2 파이짜리. 변형 세라믹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하셔도 돼요. 자, 네 번째, 용접 외관 채점 후 굽힘 시험. 외관 채점을 하고요. 외관. 그리고 굽힘 시험을 하고, 자,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누수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접 후 용접부의 줄이나 그라인더 등의 가공을 하면 안 된다. 5번. 자, 복장 상태,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과 안전수칙 준수 등 시험에 필요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 자, 6번이요. 자, 용접 변형에 대한 부분도 채점을 진행함으로 유의한다. 자, 변형에 대한 부분도 채점을 한답니다. 변형, 용접을 했는데 각도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역변형을 줘서 용접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변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격에 관련된 거, 실격.
실격에 관련된 거. 자, 첫 번째 기권입니다. 기권. 아, 용접을 하다 보니까 아, 못하겠어. 전류값이 안 맞았는데 모재가 엉망이야. 본인이 포기 의사를 하시면은 기권이 되는 거고요. 자, 실기 과제 중 한 과제라도 불참한 경우 기권이 되는 겁니다. 자, 실격은요. 실격은 전 감독위원이 용접의 상태는 보통 이제 결함을 얘기해요. 용락, 언더컷, 오버랩, 비드 상태 등의 구조상 결함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채점 기준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사항과 관련해서 용접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용접이 엉망으로 돼서 표면 비드가 개판이야. 그래서 감독관이 볼 때는 조금 작품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실격도 가능합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미완성이요. 한 개소라도 미용접된 부분. 자, 시험 시간을 초과한 부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시간 초과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작 기준을 볼까요? 오작 처리 기준이요. 자, 1번 맞대기 용접 시험편에서 이면비드, 백비드지요. 불완전 용융부가 20mm를 초과한 경우, 자, 얘는 20mm입니다. 자, 티그에서는 20mm가 백이 안 나왔어요. 그럼 오작 처리 되는 거예요. 자, 피보각과 용접 기능사에서는 용접 기능사에서는 30mm예요. 근데 티그에서는 20mm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백비드가 20mm 안 나오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이면 받침을 사용했거나 이면 비드에 보강 용접을 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스테인레스 시험편은 백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받침, 이면 받침 또는 세라믹 백킹지를 허용합니다. 왜 그렇죠?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판을 사용해도 된다. 백판이나 세라믹 백킹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3번이요. 외관 검사를 하기 전 비드 표면에 줄 가공, 그라인더 가공 하면 안 되지요. 오작 처리합니다. 4번 용접 완료 후 시험편에 hä머링을 한 작품, 그리고 지급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은 게, 자, 용접봉 얘기 나왔는데 얘는요, 얘가 지금 가스 텅신 아크 용접인데 연강 용접이 있고 연강 맞대기가 있고요. 서스 맞대기가 있습니다. 연강은 구리색 용접봉을 쓰셔야 되고요. 서스는요, 은색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는데 스테인레스 용접하면서 연강용 용접봉을 사용하면 오작 처리합니다. 자, 연강을 용접하는데 스테인레스 용접봉을 사용하면 오작 처리합니다. 보면 알아요. 오작 처리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작품, 필렛 용접에서 도면에 지시된 용접 구간 내에 용접하지 않은 작품, 오작 처리합니다. 자, 온둘레 용접에서 목 길이의 범위가 2.5에서 5mm를 벗어나는 경우, 자, 목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용접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리가 2.5mm에서 5mm 이내에 있으면은 가능한 거고 벗어나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셔야 돼요. 2.5에서 5mm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 7번 굴곡 시험에서, 자, 굴곡 시험은요, 연강에서 2개가 나오죠. 2개. 자, 서스에서 2개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2개가 부러지면 오작이에요. 여기 2개 부러지든 여기 2개 부러지든 여기 1개 부러지고 여기 1개 부러졌어요. 오작입니다. 2개 이상 0점인 경우, 2개가 0점이 되려면 완전히 파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부러지면 무조건 오작이다. 자, 8번
용접 시 비드 내에서 전진법이나 후진법을 혼용. 마찬가지예요. 자, 상진법이나 하진법을 혼용. 자, 용접을 하는데, 자, 용접을 하면 백비드 이렇게 용접하고요. 표면 비드도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왼손잡이들은 이쪽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용접하고 투페이스도 여기서 이렇게 용접해 주는 거. 자, 상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유, 잘 안 나오네. 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용접을 했으면 백비드 이렇게 쐈으면 표면 비드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내려왔어요. 투페이스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작 처리한다 라는 거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올려가지고 할게요. 9번. 자, 맞대기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10mm, 시점 10mm, 종점 10mm를 제외한 모재 두께보다 낮은 작품, 당연히 오작 처리되는 거고요. 자, 시점하고 종점은 좀 제외했습니다. 그쵸? 자, 10번. 도면에 제시된 모재와 규정된 각도를 10도 이상 초과한 경우 10도입니다. 10도. 자, 11번. 도면에 표기된 상태로 가용접하지 않은 경우. 자, 12번. 용접부의 비드 높이가 3mm 초과한 작품. 자, 여기는 좀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비드 높이 3mm 초과한 작품. 자, 연강. 연강은요, 6T짜리고요. 스텐은요, 3T짜리입니다. 3T짜리. 근데 둘 다 비드 높이 3mm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가 3mm 초과되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스테인리스 3T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2분의 1 정도 비드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비드 높이는 2분의 1mm 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죠? 그럼 3mm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연강도 그렇고 스테인리스. 그럼 스테인리스는 1.5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3번. 파이프 온둘레 용접의 경우 누수 발생되면. 근데 웬만하면 얘가 스테인리스 파이프예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다 보니까 웬만하면 새지 않죠. 그쵸? 14번. 파이프 온둘레 용접 치수 필렛 용접에서 파이프 치수 오차가 10mm 이상 벗어난 경우. 자, 15번. 스패터 부착 방지제, 슬래그 제거제 등 화학 제품 및 용접 작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 지그, 턴테이블을 사용한 경우. 지그, 턴테이블 안 됩니다. 왜냐면 용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파이프를 용접하니까 턴테이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16번. 파이프 온둘레 필렛 용접에서 이면부에, 자, 파이프 및 이면에 산화나 용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서스 4T짜리 판이고요. 그 서스 파이프를 용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용접을 했잖아요. 쭉 용접을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산화가 돼 있어. 그건 오작입니다. 파이프를 봤더니 산화가 돼 있어. 오작입니다. 자, 산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열을 많이 받으면 산화가 돼요. 열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는 위빙을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가면 산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전류값이 너무 높으면 또 용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17번. 자, 17번. 용접 토치 부속품 교환 시 지정된 지참 공구 목록 파이 2.4 텅스텐 전극봉 세라믹 노즐 외 부품 장비 시설을 사용한 경우. 원래는 앞에서는 써도 된다고 분명히 나왔었는데, 자, 2.4 파이짜리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3.2를 쓰고 싶어 말씀을 하세요. 감독관한테.
난 3.2짜리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할 건데 사용 가능합니까? 그리고 원상복귀 하는 걸로 얘기가 되면 뭐 가능할 겁니다. 콜리척, 콜릭 바디, 뭐 세라믹 노즐 본인이 준비해서 교환해서 용접을 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만 만들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영광용 용접에 스테인리스 용접봉을 사용했거나 스테인리스강 맞대기 용접, 온둘레 필렛 용접에 영광용 용접봉을 사용하면 오작 처리합니다. 자, 영광용에는 영광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에는 스테인리스 강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을 하셔야죠. 자, 영광용 용접봉은 뭐예요? 구리색으로 되어 있는, 구리 도금되어 있는 철 용접봉이고요.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은색으로 되어 있죠. 보통 2.4파이짜리로 주어질 건데 용접봉을 다르게 사용하면 오작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면 확인할게요. 자, 전체적인 과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에서 과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6T짜리 영광 맞대기예요. 6T짜리 150에 100mm짜리 면치된 두 장을 줘서 맞대기를 하는데 자세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 자, 두 번째는요, 스테인리스강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3T짜리 스테인리스강을 두 개를 줘요. 150에 75mm짜리 두 개를 줘서 맞대기 용접을 하는데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용접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온둘레 필렛 용접을 합니다. 온둘레 필렛 용접을 하는데 스테인리스강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20에 여기가 200짜리를 줘요. 이 판에다가 89.1 파이프를 온둘레 용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100, 여기 110 해가지고 가운데 센터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 범위가 10mm가 오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영광, 6T 영광을 맞대기 하거나 3T 스테인리스를 맞대기 하거나 파이프를 온둘레 용접해주는 세 가지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자, 영광 맞대기, 자, 스테인리스 맞대기, 스테인리스는 3T, 영광은 6T가 되는 거고요. 자, 온둘레 용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0짜리를 센터 중간에 여기가 110이 되겠죠. 110. 여기 센터 110. 그래서 센터 맞춰가지고 최대한. 근데 여기 오차가 10mm란 말이에요. 1cm 이상 오버되거나 그러면은 오작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각장이 3이에요. 각장이 3이고요. 그렇죠? 자, 자세가 호리젠탈인데 바닥 평면에다가 파이프를 올려놓고 그냥 용접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F, 버티칼 없습니다. 그냥 호리젠탈. 바닥에 딱 올려놓고서 그대로 용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요 뒷면에 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물 안 새야 되고요. 산화되면 안 되고요. 자, 상세 내역 한번 볼게요. 상세 내역. 자, 영광입니다. 6T 영광모재 150mm, 100mm짜리 면치된 두 장을 줘서 자세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한 개. 자, 영광입니다. 자, 영광은요. 용접봉이 뭐죠? 용접봉. 영광은 철이에요, 철. 용접봉은요, 구리색. 용접봉.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용접할 거예요, 이렇게. 자, 자세는
자세는 주어지겠죠.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하나를 해라. 6t. 자, 각도는 70도 정도 되어 있고요. 루트 간격 4mm 이하. 자세는 아래 보기로 하라. 자, 영광은 그냥 용접하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스테인리스 강은 자, 3T 스테인리스 강 150 곱하기 75짜리 면치된 2장을 주는데 자세는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자, 3T. 얘는 버티칼로 용접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서스판은 자, 용접봉은 뭐로 쓴다 그래서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용접을 하는 거예요. 자, 각도가 70도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45도, 90도로, 45도? 90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긴 지금 75도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90도가 되어 있어요. 90도? 90도? 스테인리스 용접할 때는. 근데 지금 70으로 주어지니까 그렇게 주어지겠죠. 자, 루트 간격 4mm 이하. 그리고 3T짜리를 용접을 하세요. 3T짜리를 가져다가 용접을 하세요. 자, 스테인리스 용접할 때는 뭐죠? 백판을 사용해야 되고요. 종이 테이프 붙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산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백비드가 20mm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백비드가 20mm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온둘레 용접이 있습니다. 온둘레 용접. 자,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220에 200짜리 판에다가 4T짜리 판에다가 자, 89.9, 89.1 파이프 온둘레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200짜리에서 100mm, 220에서 110mm 줄을 거서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10mm 플러스 마이너스 10mm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접을 한 3군데 정도 할 거예요. 4군데 4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군데 정도 가접을 해서 10mm 정도 가접을 합니다. 10mm 정도 가접을 해서 보여주고 감독관한테 보여주면 오케이. 이거 보는 게 이거. 센터에서 10mm 이상 오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요 뒤에서 봐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죠.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거고요. 산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이유는 열을 받으면 산화가 돼요. 우둘투둘하게 막 튀어나오는 걸 산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오작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T짜리 판, 자세는 호리젠탈. 자세는 호리젠탈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접을 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가스텅센 아크 용접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한 도면 해독과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